합의의 무권대리 옳은 것을 골라라 해서 옳은 것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쳐놓고 틀린 것이다 그러면 얼른 X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 자, 추인은 꼭 상대방에게만 해야 돼요. 전득자에게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추인은 그냥 아직 본인이 법률관계를 맺지 않았으니까 맺을 자에게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아직 맺지 않았으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했지 본인이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은 거래할 사람과 추인하면 되는 거니까 전득자에게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이렇게 설득돼요? 맺을 자에게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맺었으니까. 근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맺었으니까 맺은 자에게 하는 거라고. 주의하셔야 돼. 추인의 대상은. 다시 한번 맺은 자. 안 맺었으면 맺을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본인과 상대방의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토 취취의 소구표가 있지. 근데 소구표가 있지만 그 소구표를 제한하는 특약은 다 유효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추인의 소구표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야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소구표가 있다 없다는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어. 다. 소구표만 나오면 합의 가능 불가능? 가능. 그 다음에 상대방의 무권 대리인의 책임 나오면 책임져야 될 텐데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임대 이에 대한 선택 채권은 죄진 놈이 선택해? 권리자가 선택해야 되잖아. 그래서 대리인이 선택한다면 지가 죄 지어놓고는 이거 꼴를래 저거 꼴래 하는 셈이야. 그러니까 책임은 선택은 상대방이 한다고요? 대리인이 한다고요? 상대방이 하는 거지. 죄진 놈이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선택 꼭 하나 나오는데 두 군데서 이 선택은 무권대리행위 선택 하나 나오고 여러분 유익비 아셨지? 유익비는 지출원자의 선택이요 회복자의 선택이요. 그거 하나 꼭 나오잖아. 유익비 그러면 유해선 이렇게 외워놔야 돼. 유해선. 비교. 유익비는 누구 선택? 회복자 선택.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워버려. 제대는 책임 없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제한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대는 취소 없다. 제대는 책임 없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어떤 책임도 안 져. 그러므로 옳은 것을 골라라. 4번이네. 4번 맞췄죠? 제대는 책임 없다. 수없이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데 찍으면 실망스럽지. 그 다음에 여기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했다면 본인의 입장에서 거절하면 신의 측에 반함으로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거절할 수. 이것도 틀리면 공부 안 한 사람이요.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거절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틀리면 그건 사람도 아니요. 맞았어? 틀렸어? 이거 맞췄어? 그럼 이거 맞췄으면 합격해. 협의의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기망하여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기당했음을 갑이 안 후에 다음 사유가 있을 때 갑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그래서 여기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런 거예요. 여기는 법추인 거 아닌 거. 그럼 일단 법추냐 아니냐를 고르려거든요. 여러분들 먼저 1단계가 취소권자가 누구냐 여기서 골라야 돼. 사례를 나오면. 여기서 취소권자는 을이요 갑이요. 이거 먼저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을이 갑을 기망했으니까 취소권자는 갑이요. 그러므로 을의 행동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갑의 행동이 있으면 취소 못하고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는
취소권자가 주고 또 뭐 이렇게 에어받아 주고받은 것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봐 한번. 자,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갑이 이의 없이 주었다 나오잖아. 취소권자가. 그러니까 이의 없이 주었으니까 법정 추인이 되었지. 그러니까 취소 못하는 거죠. 여기는 취소 못해 이제. 법정 추인 사유가 되었으니까. 의뢰 매매 대금을 갑이 수령하였다. 이것도 수령했잖아. 주고받았다. 그러므로 법정 추인 사유가 되었으므로 취소 못하지 여기도. 갑이 매매계약을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바라. 여기 봐.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손해배상 청구권은 취소한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취소 안 한다는 게 취소를 통해서 그랬는데 안 했다. 나 한번 물어볼게. 취소를 통해서 그랬는데 취소 안 했다고 해서 그래? 그게 사람이냐? 더 이상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없잖아. 글씨를 가르쳐 줬는데 사랑한다. 내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걔를 사랑해요? 이렇게 오면 내 I love you 너를 사랑한다 했는데 이게 했는데 나를 사랑한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따르다 취소를 통해서 이 말은 취소한다는 거거든. 그럼 취소하게 되면 물청, 부청, 손청이 생기는 거 이렇게. 요것을 양도했다. 그럼 이것은 취소했다는 거예요.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지. 양도라도 양도의 대상이 다르잖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법정 추인이지만 여기는 취소함으로써 그랬으니까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므로 여기는 취소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의 요구에 대하여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뭐 했어? 상기하였다. 이게 상기하였다 하면 갚아버렸잖아. 이런 게. 야, 법정 추인 사유에 법정 추인 사유에 이천경 담양을 이렇게 외웠는데 이천경 담양강 죽도록 외웠는데 어째서 모르지? 근데 연병을 상계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 이런 거 이천경 담양을 중에. 근데 상계는 어디에 해당을 해? 이행에 해당한 자라 상계 갚아버렸으니까. 퉁치자 했으니까 갚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퉁치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맥을 보고 다 같이 주고받은 것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놓으면 문제가 틀릴 수가 있어. 상계는 준 거예요. 준 거. 야 달라고 그랬더니 요구를 상대방이 돈 달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에게 과거에 꾸어준 돈이 있거든. 그걸로 퉁치자. 그러면 갚은 것이 돼버리잖아.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몇 번? 디귿번 하나. 정답. 맞췄어요? 동생도 맞췄어? 말없이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저기는 틀림없이 합격하셔.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모르는 거 써보고 그럼 틀림없이 합격을 해. 자기들끼리 막 유김질하고 그런 사람도 합격을 해. 유김질. 아는 것 갖고 유김질 하면 공부되거든. 유김질. 내가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것도 공부가 되는데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물어보면 써봐이. 비교해서 써보라고. 법정 추인 사유. 이거 법정 추인 사유 한 문제 나오니까 이거 복대리하고 똑같이 한 문제 나오니까 마스터 해놔버려야 되잖아. 다음 중 취소권을 가지지 못하는 자. 그래서 취소권자. 여기다가 취소권자는 누구냐면 제착사강과 대또 승만 이렇게 제착사강과 대또 승만이 이렇게 외워서 한번 외워봐. 이런 거. 이건 권리자를 꼭 물어보는 게 한 문제 나올 수가 있거든. 우리 시험에 권리자를 물어보는 게 동시행항변권 있는 자, 취소권 있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두 개 있어.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 있는 자는 지체불능자 외워버렸어. 우리는. 지체불능자도 항변권 있다. 근데 취소권 있는 자를 물어보니까 제한능력자. 그러면 또는 나오면 여기다 동그라미 쳐뒀고 그래서 제착사강과 대또는 A 또는 뭐만이? B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대리인에는
법대도 있고 임대도 있는데 임대는 취소권 없다. 왜? 대리인이 의사표시 했으면 끝나버렸으니까. 법정 대리인은 다 할 수 있지. 그래서 했고, 승계인에는 특정 승계인과 상속인 두 개, 포괄 승계인도 할 것도 없고 상속인. 그냥 취소권 있다고. 이 상속인, 특정 승계인은 누구냐면 여기다가 특정 승계인은 이 사람은 계약인수인이야, 계약인수인. 그래서 일단, 여기 봐. 우리 제한능력자가 누구 있었냐면 제한능력자에 다 같이 미PP,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 피한정 후견이 나왔네 이거. 미성년자. 요 사람의 후견이 법대에 이렇게 법정 대리인. 이 사람 취소할 수 있지, 법정 대리니까. 그 다음에 착오로 의사표시 한 사람 취소할 수 있네.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해서 토지를 양도한 자의 법대에 그냥 나왔으니까 취소 있는 거예요. 사기당해서 가옥을 매수한 자 임대, 요 사람이 틀렸지? 임대는 취소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5번을 외워놔, 5번. 요게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사기당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후에 그 토지를 양도했을 때 그 토지의 양수인이 누구냐면 요 사람이 특정 승계인이야, 특정 승계인. 그래서 요거 아주 외워놓으시라고 이렇게. 이 특정 승계인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인수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설정 계약을 인수한 사람. 을의 토지의 갑이 사기에 의해서 갑의 사기에 의해서 을이 여기다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 여기 잘 봐. 을의 사기에 의해서 갑이 자기 토지의 지상권 설정을 해준다고. 그리고 그 후에 쭉 존속기간 동안 여기서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어, 병으로.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기당해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그 토지를 이렇게 팔다 보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도 인수하게 되었지. 요 사람이 특정 승계이냐. 그래서 취소권은 병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아셔야 돼. 요 사람만 취소권을 가져, 요 사람만. 따라서 자, 다 이 사례를 꼭 기억해봐. 을의 사기에 을로부터 상이당한 갑이 요 과거에 다른 자격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갑으로부터 사기당한 갑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하고 을은 그 지상권을 정에게 양도하였다 이렇게 나왔어. 앞으로 사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게. 다음 중 취소권자와 상대방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그럼 취소권자는 갑 또는 병이요, 병만이요. 요 병만이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승만이. 이미 갑의 모든 권리 의무가 넘어가 버렸어 이렇게. 그럼 갑은 취소권이 없어졌어 이제는. 승계인에게 넘어갔다고. 그 다음에 취소는 아무나 해야 돼? 맺은 자에게 해야 돼? 이거 을이 맺은 자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병이 을에게 이렇게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여기는 여기다 써놓고 예상 문제 이렇게 써. 그리고 요 사례를 기억해 놓고 이것을 많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많이. 그래서 이거 답은 맞췄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걸 사례로 내면 다른 자격시험처럼 내 속은 사례를 이렇게 내고 싶은 마음이 막 목이 올라와서 싹 바꿨어. 이렇게 질문 내놓고 야 이거 내면 또 다 틀려서 울고 그럴 텐데 다이어트를 하는데 1kg도 안 빠져. 그러면 안 차려. 내가 해보니까 그래. 내가 요즘에 운동 다니면서 살 좀 빼보니 빠져? 그럼 그 약사 말을 믿고 또 먹거든. 약사 말을 믿고 또 먹어. 그래서 나도 이번에 느낀 게 많아. 야, 한 번 가르쳐줘도 50점 맞으면 공부할 맛이 나가서 그래서 요거 찍으라고 여기다가 어디 있어 여기 이미대린 다 나오잖아요. 요거 못 찍은 사람 손 들어보셔.
다른 데 골랐어? 잘했어. 앞으로 절대. 근데 이 잡스러운 말을 보면 안 되고 재착 사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임대 없다 이런 것들 대리인 중에서. 근데 여기는 사례로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이 동영이 19대가 끝나고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이 문제를 그대로 낼 거라고 이거. 다른 자격증은 여러 번 나왔거든. 그대로 냈을 때 틀리기만 하면 물어보면 다 맞췄다고 해야 돼. 맞췄다고 해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가르쳐 줄 것도 없어. 훈련도 많이 시켰고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는데 틀렸다면 스스로 노트를 만들어서 비교하셔. 응? 비교하시라고. 시간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 대 물어보러 왔거든.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시간 없는데 하면 그냥 진짜 팍 죽여버리고 싶어요. 저이 씨 속으로 물어왔어 새끼야. 뭐 들어왔어 물어보려면. 이거는 시간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공부는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다 집안일 하시고. 근데 집안일 하다 보니까는 머릿속에 뭔가 자꾸 남아야 되거든. 조금 자꾸 쌓아가야 돼. 한꺼번에는 절대 안 돼. 법률행위의 부관. 이 부관은 임의로 붙인 거예요. 임의로. 여기다가 부수적인 한문으로 쓰면 부수적인 약정이니까 법으로 정해진 조건은 부관이 아니에요. 이렇게 의미를 알면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 부관이고 법으로 정해진 조건은 법정 조건은 당사자가 붙인 게 아니잖아. 그래서 부관이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 먼저 이름을 통해서 얘기해 줘야 돼. 부관은 조건과 기한이 있는데 자 1번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 여러분들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 그래 입증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 갑이 을회사와 이 사실을 기억을 해. 을회사와 여동생이 을회사의 여동생이 을회사의 직원이요. 근데 이 회사의 직원인데 이놈이 횡령한 거야. 횡령 5억을. 남의 돈 훔쳐봤어? 아버지 돈. 다 횡령 아버지를 많이 훔치면 가서 고발하면 잡혀가.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여동생을 이제 횡령죄로 처벌해 주셔야 할 거 아니야. 오빠가 여동생의 5억을 보증을 써. 보증을. 내가 여동생이 돈 안 갚으면 내가 돈을 갚겠다고 보증을 썼어. 근데 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횡령죄로 구속한 거예요. 다시 고소, 고발. 당사자가 하는 걸 고소라고 그래. 제3자가 하는 걸 고발이라고 한다고.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갑이 야 내가 보증까지 섰는데 이놈아 어째서 감옥 들었어. 나 보증 쓴 거 내가 돈 못 갚아. 그래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럼 네가 보증 쓸 때 감방에 안 보내야 된다는 것을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 오빠는 생각은 내가 보증을 설 때는 여동생을 감옥에 보내지 않아야 된다는 단서를 마음속으로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다 썼어 안 썼어? 그래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조건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사가 알아서 해야 돼.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그런 거 그 별거 아니라고 이런 게.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한다. 틀렸잖아 이런 건. 조건은 주장자가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조건이 있다는 사실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 해서 머릿속에 담아두고 여동생이 잡아라. 오빠가 횡령했대. 오빠가 회사 다니면서 오빠가 구속될 위기에 있어. 자, 오빠가 구속될 여지에 있으면 여동생이 보증서, 오빠가 보증서. 내가 얘를 잘못 들었어요. 해고도 엄청 후회스러웠어. 새끼 큰형님이나 오빠는 도둑 양심이 장가 가버리니까 동생은 그래도 형들에게 어렸을 때 건빵 군대 갔다 왔을 때 형이 건빵을 먹지 않고 여기다 가져와서 주었던 그 순정을 갖고 형에게 잘해주거든. 근데 형들은 딱 장가 가면 동생은 필요 없더라고. 그냥 다 지 새끼들만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우리 형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애정을 가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후회스러워 죽겠어.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좀 변할까 그랬더니 안 변하더라고. 그래서 참 이상한 게 이제 와서 느낀 게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욕심이 더 생겨.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꿈이 없어지잖아. 나이 먹으면 희망이 없고 꿈이 없어져. 내 젊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땅 준다고 하는 거 그거 나 주지 마시고 동상 주시오 이렇게 말은 그랬지. 근데 지금 같으면 내 목 내주시오? 왜? 꿈이 없어졌어. 이게 이제 죽을 놈들이 꿈이 욕심이 더 생긴다는 거 이상하잖아. 여러분들은 꿈을 크게 가져봐. 그럼 욕심이 없어지니까. 나는 중개자 자격증 취득해서 어떤 놈 늙은 사람 하나 오면 그럼 등쳐서 내가 한 20 벌어야 돼. 꿈을 가지라고. 혼자 사는 사람 많아? 할아버지들? 아니 여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쁘잖아 당신이. 본인 스스로 안 이쁘다고 생각해? 미인이라 생각이 들지? 그 정도 저렇게 또 자신감 가져. 화진 씨도 마찬가지고. 근데 젠장 1차적으로 거기에 관문을 뚫고 거기에 나갈 수가 없게 생겼잖아 지금. 이게 문제지. 나가기만 하면 거기에 정말 필드로 나가기만 하면 다 잡을 것 같아. 이 새끼. 나이 든 놈들 오기만 해봐라. 혼자 있는 놈들. 그 요양병원 갈 것도 없고 옆에다 하나 얻어줘. 내가 잘 관리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기가 많잖아. 남자들은 무기가 없어. 남자들은 자격증 취득해놓고도 그 사람들이 저 융통성이 없는 놈 있잖아. 습갈 되면 문 닫아. 참 그 남자들 참 불쌍해. 그리고 어디 가냐면 차 하나 사서 2톤짜리 트럭 사서 택배 운전한다고 그러다 교통사고 나서 원장님 그만 안 돼요. 하여튼 참 그렇게 사는 게 애써서 키워놓으면 여기서 잘 살거니 어디 나 나가서 여러분들 학교 앞에서 여기 올 때 멸치 한 마리라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다. 멸치 한 마리라도 가져오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살라고 그래. 근데 전화 오잖아. 그럼 가슴이 찰랑해. 또 이제 어디 또 사기당했는가 하고 좋은 일로를 안 오거든. 그러니까 제발 잘 가서 일단 필드로 나가서 꿈을 가지시라고. 그러면 꿈을 가지시면 욕심이 적어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 2번 불법 조건이 여러분들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일체예요. 일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리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따른다. 불리하여. 그럼 뒤에는 없다 많이 배우잖아요. 이런 게. 그건 전부 일체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일체로. 그래서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일체니까 불법 조건만 무효이다 그러면 틀렸다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 이런 표현 나오면 다 틀렸어요. 이런 것들은. 조건은 하나의 의사표시 자체다 하시면 돼. 따라서 조건 있는 행위는 불리하면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 자, 기한은 여기 기한 도래시에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도래시에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은 소급표 없다 그런 뜻이거든. 지금 읽어볼 때. 그러면 기한 당사자가 특약을 하더라도 소급표가 없다. 맞아 틀려? 우리는 어떻게 외웠냐면 다 같이 기소는 절대 없다. 요거 하나 외워. 기한에는 절대 소급표가 없어. 특약에 의해서도. 그래서 기소는 절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5개 지문 중에서 3개 지문은 틀림없이 알아. 그럼 그 중에서 확실하게 안 거 있으면 그거 정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조건과 다르지? 조건은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가 있을 수 있지. 조건은. 근데 기한은 절대 안 된다. 자, 해제 조건은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소멸오기로 붙인 조건이야.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뭐로 붙인 조건? 여러분 해제 조건 그냥 말을 읽어봐.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오기로 붙인 조건이라니까. 따라 성취되면 불성립한 것으로 본다 틀렸잖아. 이런 것들은 소멸오기로 붙인 조건이야. 불성립이나 소멸은 달라. 그래서 이런 것도 함정이니까 주의하셔야 돼. 감정평가사나 세무사에서 주구장창 나와 이게. 자,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불성립이요, 소멸하는 거요. 소멸한다. 여기 부척관계의 종료를 부척관계만 나오면 무효다 하지 말고
부첩 관계만 나오면 정지 조건이 해결과 구별해야 돼. 부첩 관계의 종료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유효요. 구별하시라고. 부첩 관계의 종료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유효, 무효? 유효. 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은 무효. 요거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제 조건이다 그 말은 부첩 관계가 종료되면 조건을 붙였는데 소멸하기로 붙인 조건이야. 어떤 것이? 증여의 효력이 이렇게 해. 그러니까 내가 첩에게 아파트를 준다. 그런데 부첩 관계가 종료되면 내놓아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부첩 관계가 종료되면 내놓아야 하니까 나하고 첩이요. 니꺼다잉? 종료되면 내놔야 돼. 그러면 주인장 종료되면 지금 나한테 내놔야 되니까 얻어갈 데 없잖아. 얻어맞으면서 살아. 얻어맞으면서 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일해서 돈 벌어와야지. 나 알았시요. 왜? 나가면 집 없어지니까. 옛날에 이런 판례 지금이 없는 판례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거. 비일비재했지. 그래 여러분들의 요즘에는 여성들이 다 큰 소리 치잖아. 요즘에는 전부 남자들 종로 저 3일빈 옆에 만나서 다 혼자 살고, 여자들은 주인장 집 있으면서 혼자 살면서도 자기들이 뭐라도 해서 먹고 살지만 남자들은 혼자 살면 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부첩 관계만 나오면 무효다 하면 안 돼. 종료를 무슨 조건?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까지는 똑같대. 그리고 해제 조건이냐 여기다가 정지 조건이냐 해서 구별하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부첩 관계의 종료를 정지 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생활비 정도를 주기로 하는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나와. 생활비 정도를 주기로 하는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의하셔. 총칙이 끝이 났네. 물권법. 다음 중 본물청, 본권. 그럼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단 물권자를 골라야 돼. 가등기 담보권자는 물권 있는 자요, 물권 없는 자요? 물권 있잖아. 특별법에 의해서 다시 광업가. 생각나? 광업권, 어업권, 가등기 담보권도 물권이라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그냥 본권 있는 거지. 명의수탁자는 물권자야 아니야? 중손, 대외적으로는 소유자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명의수탁자가 이렇게 써놓고 대외적 소유자 이렇게 써봐. 대외적 소유자. 그러니까 대외적 소유자니까 물권 있는 자지. 근데 유치권은 본권이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유치권자는 5개 없지. 다 같이 우물물 없다. 패소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 없고 물상 매입권 없고 유치권에 기한 물청 없다. 이거 정답 아니야. 하도 많이 나와서 다 맞췄을 거라고. 저당권자는 분권자니까 물권적 청권이 있지. 지역권자도 분권자니까 물권적 청권이 있는데 다만 이 사람들은 물청 중에서 반청만 없을 뿐이고 반청은 없고 제거 예방은 있어 없어요? 제거 예방은 있으니까 이 사람도 물청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청은 있다. 다음 중 유효한 등기를 골라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이제 보존 등기 했는데 건물 완성 전에 해버렸대. 완성 전에. 건물 완성 전에 보존 등기를 했고 완성을 했다면 이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 말은 그 등기는 유효. 원시취득자, 건물 신축자와 건물을 산 사람 사이에 합치된 의사에 따라 미등기 건물에 관해서 승계 취득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했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멸실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전용하기로 할 의사로서 멸실 건물의 등기부 상의 표시를 신축 건물의 내용으로 변경 등기를 했다면 이것은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의사가 있었지? 그래도 이것은 이중 등기가 될 위험이 있으니 무효 등기야 이런 거.
그래서 유효한 것을 골라라. 이건 무효. 자,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부동산이래. 그러면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인을 달리했대.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종료된 경우. 나중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유효요, 선등기가 유효요. 이건 무효가 되지. 그래서 유효인 것을 골라라. 몇 번, 몇 번? 기억번. 그래서 이것은, 이거 한 문제가 다음 중 유효, 등기의 유효 요건 그걸 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유효하려거든 3박자를 갖춰야지. 등기가 유효. 자, 등기 유효 밑줄 그으셔봐. 적법한 원인이 있어야 돼. 적법한 원인. 그 다음에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 이 순서로 따지고 단계를 따져야 돼. 여기서 한만 잘 돼봐야 1단계가 소용없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등기 내용의 합치. 이런 3단계를 거쳤을 때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런데 절차가 다소 잘못되어도 기재 내용이 다소 달라도 적법한 원인만 존재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량을 자꾸 줄여야 돼요. 52번.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X 해야 돼. 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이런 말이 나왔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에 피고가 인락했다. 그럼 여기가 보니까 인락조서라는 말이 나오지. 다시 한번 조서. 조서는 당사자가 글로 쓰는 거예요. 법원에서. 근데 조서에는 다 이제 화해조서, 인락조서. 인락조서는 너 판사 말 들을 거요? 예, 판사님 말씀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이게 인락조서라니까. 근데 이 확정 판결에는 이행 판결도 있고 또 확인 판결도 있고 또 무슨 판결이 있었어요? 형성 판결이 있었잖아. 근데 이 판결을 보면 이 판결 앞에 조서가 나오면 그 조서의 원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송상에서 조서를 썼으니까 이것은 이행 판결이야. 이행 판결. 이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 등기 없이 틀렸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조서 나오면 여러분 요약집 한번 보자. 보충교재에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와 관련하여 그 37페이지 보면 요약집에 37페이지 여기 한번 봐. 여기 보면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 여기 등기를 요하는 경우 법률 규정을 한번 보면 밑으로 내려와서 법률 규정에 다 같이 확인 판결, 이행 판결, 그 다음에 2번 봤더니 확인 판결이나 이행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3개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시 한번 확인 조서, 화해 조서, 조정 조서, 인락 조서. 근데 그 조서가 어느 단계인 것을 잘 봐야 돼. 형성 판결과 같은 조서는 등기 없어도 되지만 확인 판결이나 이행 판결과 같은 조서는 등기해야 돼. 그럼 어떤 걸 봐야 되냐면 판결을 봐서는 모르고 이거 원인을 봐야 돼.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그랬으니까는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므로 이것은 이행 판결과 같은 거거든. 그러므로 이 조서는 이행 판결과 같으니까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의경매, 경매,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발생한다. 맞고 등기 없어도. 그 다음에 3번, 시험은 이 3번은 유치권과 관련돼서 한 문제 나오잖아. 그래서 신축건 도급계약에서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넘겨주기로 했대. 그럼 도급인에게 넘겨주기로 했으면 누가 지었든 도급인 소유야. 이런 건.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원시 취득이야.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등기 안 해도. 그런데 여기서 수급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이 완성, 여기는 수급인 거니까
따라서 이런 말만 나오면 여기는 수급인 소유니까 여기는 유치권이 안 돼. 근데 수급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지어서 부급인에게 주기로 합의를 해버렸으면 그때는 유치권이 돼. 그때는. 이거 유치권 되냐 안 되냐는 4번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보셔야 돼. 구별하시겠어? 여기 봐. 수급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이 완성되었다.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기 것이니까. 근데 부급인에게 주기로 했으면 그때는 돼. 부급인이 원주취득 했으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소유자가 증여했는데 갑이 부동산 소유자가 A에게 증여했어. 근데 등기는 않고 하기 전에 죽어버렸다면 상속인 거 돼버렸잖아. 이렇게. 상속은 등기 없어도 되고 증여는 등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증여해놓고 등기 전에 사망했을 때는 수증자 것이요, 상속인 소유요. 상속인 소유자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변제. 이 변제는 의사표시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의사표시 없으면 등기 없이도 돈 갚는 건 의사표시 아니잖아. 자, 어디 여기다가 변제는 법률행위요, 법률행위 아니요? 이거 써놓으면 돼. 법률행위 아니라고. 변제는 준법률행위야.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그러니까 여기 의사표시 아니라는 거지. 의사표시 없으면 등기 없이도,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 하여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쉬었다 합시다. 물권법.